안녕하세요. 혹시 지난주에요, 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있잖아요.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네, 시장이 꽤 술렁이었는데 그 배경에 한 명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려.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가 3분기에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요즘 정말 핫한 AI 주식들이잖아요. 이 주식들이 떨어질 거다. 여기에 베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파장이 좀 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또 이게 지금 시장이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지난주 시장 보면 S&P 500이 한 1.6% 빠졌고요. 특히 기술주 많은 나스닥은 무려 3%나 내렸어요. 이게 지난 4월 이후로 주간 하락폭으로는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시장 불안감을 확 키운 건 역시 마이클 버리. 그쪽 펀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SEC에 낸 서류였죠. 네, 맞습니다. 그게 SEC 양식 13F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기관들은 분기 끝나고 45일 안에 우리 이런 주식 갖고 있어요 하고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의무예요. 근데 버리는 마감일보다 훨씬 빨리 11월 3일 월요일장 끝나자마자 딱 서류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화요일부터 시장이 하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한 사람, 헤지펀드 매니저 한 명이 보고서 냈다고 어떻게 이렇게 시장 전체가 들썩일 수 있나 좀 궁금하긴 해요. 그냥 유명해서 그런 건가요? 유명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상징성, 이게 진짜 크게 작용해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거 문제 터질 거다. 시장 무너진다. 이걸 정확히 예측하고 하락에 베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아, 영화 빅쇼트. 네네. 네. 네, 바로 그 영화 이야기죠. 그 사건 이후로 버리는 뭐랄까, 시장의 위기를 미리 보는 사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한마디 투자 결정 하나하나에 시장 참여자들이 엄청 주목하게 된 거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대성공이 지금 그의 행동에 무게를 실어주는 일종의 권위처럼 된 거죠. 이름 자체가 지표가 된 느낌이랄까요? 아하, 그렇군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 영향력으로 딱 이어지는 거네요. 근데요, 몇몇 기사에서는 버리가 엔비디아랑 팔란티어를 공매도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방식은 아니고요. 풋옵션이라는 걸 대량으로 산 겁니다. 풋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주식을 나중에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계약이에요. 아, 팔 수 있는 권리요. 그럼 주식을 직접 빌려서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내려가야 돈을 버는 구조는 똑같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적인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풋옵션을 샀다는 것도 결국은 이 주식 가격 떨어질 거다. 여기에 투자하는 전략인 거죠. 주가가 그 미리 정한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공매도든 풋옵션 매수든 하락 배팅이다. 본질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베팅 규모, 이게 어느 정도였길래 시장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건가요?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규모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3분기 동안이요. 버리가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계약을 100만 계약을 샀어요. 근데 9월 말 기준으로 이 옵션이 딱 걸려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엔비디아 주식의 총 시장 가치, 이걸 기초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1억 8,66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4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와, 1억 8,660만 달러요? 엔비디아 하나에?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팔란티어 쪽은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팔란티어 풋옵션은 무려 500만 계약을 샀고요. 이 옵션들이 걸려있는 기초주식 가치는 자그마치 9억 1210만 달러, 거의 1조 2천억 원에 육박했어요. 네, 잠깐만요. 9억 달러요? 팔란티어 하나에만요?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네,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9억 달러라는 돈이 버리가 실제로 이 옵션을 사려고 낸 돈, 그러니까 옵션 가격, 프리미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 옵션 계약들이 담고 있는 그 팔란티어 주식들의 총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옵션이라는 게 원래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살 수 있는 뭐랄까 레버리지 효과가 크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버리가 이 옵션들 사는데 쓴 돈은 이 9억 달러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실제 투자금은 그것보단 적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이만큼 떨어질 거다라고 방향성에 건 규모 자체는 어마어마했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13F 보고서라는 게 한계가 또렷해요. 어떤 옵션을 샀는지, 그 기초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 정도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이걸 언제 샀는지, 옵션 사는데 돈을 정확히 얼마 썼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기일이 언제인지 이런 핵심 정보는 전혀 없어요. 만기일 정보가 없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만기일이 엄청 짧은 옵션이다. 그러면 벌이가 그냥 단기적인 급락 노리고 빨리 치고 빠지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만기일이 몇 달 혹은 그 이상 남았다. 그러면 좀 더 길게 보고 이 AI 주식대 거품 너무 꼈어. 곧 꺼질 거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비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정보가 없으니까 벌일이 진짜 속내나 이 베팅이 얼마나 금급한 건지 또 실제 위험은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냥 엄청난 규모로 하락에 베팅했다. 딱 이 정도 사실만 아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판은 크게 버렸는데 속은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이 AI 주식 하락 베팅 말고 버리 펀드가 다른 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전체적인 투자 방향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AI 풋옵션 베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그가 실제로 들고 있는 다른 주식들하고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3분기 말 기준으로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실제로 매수, 그러니까 사서 들고 있는 롱 포지션 주식은 총 6개 종목이었고요. 그 전체 금액이 약 2억 8,300만 달러 정도였어요. 2억 8천만 달러요? 아까 팔란티어 풋옵션 기초자산 가치만 9억 달러 넘었는데 실제로 들고 있는 주식 다 합쳐도 그거보다 훨씬 적네요. 네, 그렇죠. 차이가 꽤 크죠. 그 보유 종목들을 보면 규모 순서대로 제약회사 파이저, 에너지 기업 헬리버튼, 건강보험사 몰리난 헬스케어, 그리고 그 운동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 학자금 대출 회사 셀리맵, 마지막으로 과학장비 업체 브루커 컵 이렇게 6개였어요. 들어보니까 뭐 제약, 에너지, 헬스케어, 소비재 꽤 다양하게 나눠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6개 종목 가치를 다 합쳐도 3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 풋옵션 기초자산 가치만 9억 달러 넘고 엔비디아까지 합치면 11억 달러 가까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옵션 매수 비용은 훨씬 적겠지만 이 숫자만 봐도 버리가 얼마나 간하게 AI 주식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에서 하락 베팅이 차지하는 명목상 비중이 뭐 압도적인 거예요, 지금. 와, 정말 좀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소식이 딱 퍼지고 나서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주가는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어요? 시장 반응이요. 즉각적이었고 꽤 격렬했습니다. 버리 보고서 나온 그 주에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총 7.1% 떨어졌고요. AI 데이터 분석하는 팔란티어는 무려 11.2%나 급락했어요. 11% 넘게요. 이건 거의 폭락 수준인데요. 네, 두 주식 다 버리 보고서 나오기 전 월요일에는 올랐거든요. 근데 화요일부터 버리 소식이 막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진 거죠. 특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딱 3일만 보면요. 엔비디아는 9.1% 빠졌고 팔란티어는 무려 15.5%나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라는 이름값 그리고 그 베팅 규모의 어마어마함 이게 딱 합쳐지면서 투자 심리에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시장이 계속 그렇게 빠지기만 한 건 아니었다면서요. 반전이 있었죠? 네, 다행히도 주 후반,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꾸준히 올라와서 결국 거의 보합, 그러니까 전날이랑 비슷한 가격 0.04% 상승으로 끝났고요. 팔란티어는 오히려 1.6%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 반등했군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버리 효과 끝난 건가요? 글쎄요, 금요일 움직임만 딱 놓고 보면 시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위켄드. 그러니까 그 주식 보유에 확신이 좀 없었거나 아니면 그냥 벌이 따라 팔려고 했던 투자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 빠져나갔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벌이 보고서가 몰고 온 단기 충격파, 뭐 벌이 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게 일단락 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충격을 흡수하고 좀 진정하려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군요. 단기 패닉은 있었지만 시장이 그걸 소화해내는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AI 주식에 관심 있는 당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유명한 투자자가 안 좋게 본다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 이게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석가들이 하는 조언이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마이클 버리 베팅 소식이 나오기 전에 당신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원래 생각 있잖아요. 그게 좋게 봤든 뭐 그냥 그렇든 안 좋게 봤든 간에 그 입장을 당분간은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움직임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원래 당신이 분석하고 판단했던 걸 믿어라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억만장자 해치펀드 매니저가 뭘 샀다더라, 팔았다더라, 공매도했다더라 이런 헤드라인 뉴스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두 가지 있어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첫째는요,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투자 실력이나 예측 능력이 항상 당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몇 년 보면 유명 헤지펀드 중에서도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가는 데도 많았고요. 특히 이번 AI 혁명 같은 거요. 이거 중요성 뒤늦게 깨닫고 엔비디아 같은 핵심 주식 뒤늦게 따라 산 펀드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실수하고 시장 흐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버리 역시 뭐 과거에 예측 틀렸던 적도 당연히 있고요. 하긴 2008년 예측이 워낙 세서 그렇지 그 이후에 모든 예측이 다 맞았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둘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마이클 버리처럼 시장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나 행동, 뭐 공시 같은 거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걸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게 주가 하락을 더 부추겨서 결국 자기 예측이 맞아서가 아니라 자기 행동 자체가 주가를 움직여서 돈을 버는 뭐 그런 자기 실현적 예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정보 분석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 특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볼 때는요. 그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왜 지금 나왔는지 그 의도까지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분석에 따른 의견인지 아니면 자기 포지션에 유리하게 판을 만들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인지 이건 구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버리의 이번 행동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각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보의 이면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이번 분석 내용을 보니까요. 베스 맥케나라는 분석가는 엔비디아에 대한 버리 베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근데 팔란티어는 풋옵션 만기일 같은 정보가 더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버리가 두 회사 다 하락에 베팅했어도 각 회사에 대한 전망이나 투자 판단은 따로따로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버리가 배팅했다고 해서 엔비디아랑 팔란티어 미래를 그냥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각 기업의 펀더멘탈, 기술력, 시장 상황 이런 걸 다 따로 봐야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3분기에 AI 대표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꽤 큰 규모로 풋옵션 베팅을 했고 이 소식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도 보였고요. 여기서 얻을 교훈은 유명 투자자의 움직임에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마이클 버리 사례는요. 어떤 특정 인물의 명성이나 행동 그리고 그걸 둘러싼 미디어의 엄청난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그 회사의 진짜 가치나 펀더멘털과는 좀 별개로 단기적인 시장 심리나 주가 변동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버리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그가 건 베팅의 규모 이게 합쳐지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거죠. 여기서 당신이 앞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장 정보와 뉴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 시그널과 그냥 시장 불안감만 키우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진 소음, 노이즈 또는 여론머리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이건 단순히 투자 결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정보의 진짜 의미를 가려내고 그 뒤에 숨은 맥락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